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혜정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채권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알아보기 전에 오늘 캠코에 지원을 받은 회사에 대한 매물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남양주시 소동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외 공기순환을 위한 공조설비인 닥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주요 특징은 토지 면적이 약 829평으로 경춘선 마성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그리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달매 IC에서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근접성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이에 경기 북동부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공장 용지와 또 시설을 찾으시는 실수요자분들이 있다면 이 매물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법무법인 발혜정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요, 회생 신청을 채무자 외 채권자나 주주들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껏 채무자 회사가 직접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좀 알아봤잖아요. 맞습니다. 자, 채무자 말고 채권자들,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좀 할 수가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껏 계속 알아본 게 채무자가 기업회생 신청한 걸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재무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회생을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을 채무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라든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기업회생 신청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노멀한 거고 법에는 채권자나 주주도 기업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 신청을 좀 하나요? 제가 보면 약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채무자와 우호적인 상황에서 채권자나 주주가 기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와 적대적인 채권자와 주주가 기업회생 신청하는 경우가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우호적, 적대적.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호적인 때 어떤 때 많이 하냐면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소문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사회나 주총에서 반대파들이 있을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생이라는 건 상당히 급박하게 빨리 진행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회사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서 그 걷잡을 수 없는 법률 분쟁이나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와 잘 협의를, 채무자 결국에 대표이사겠죠. 대표이사와 잘 협의한 채권자나 주주가 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도 그쪽 경영진도나 채권자나 주주나 모두 같은 생각으로 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상당히 원활하고 잘 진행이 되죠. 개시 결정도 잘 나고요. 근데 반대로 채무자와 적대적인 경우에 회생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채권자나 주주가 봤을 때 기존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있다든지 저 회사를 기존 경영진한테 맡겨놨다가는 이 회사는 진짜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당초에는 채권자나 주주 측에서는 모두 경영진 퇴진을 요청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회생 신청을 해서 이 회사를 다시 살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죠. 그렇지만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기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어서 회생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채권자나 주주가 회생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나 주주가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나요? 채권자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장부라든지 재무제표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고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 있다든지 감사 보고서, 공개된 감사 보고서 상태로 회생 신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매우 한정적이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한정된 정보 가지고 이 회사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 회사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장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신문을 절차를 통해서 그 대표자를 불러들여서 그 자세하게 이 회사의 상태를 물어보고 회생 요건이 되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 회생 절차에 대한 이 내용은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자 주주와 적대적인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채권자나 주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계속 부각을 하면서 회생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도 이 회생 회사를 기존 경영진한테 맡겨 놓았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네. 그렇다면 회사 및 그 이해관계인 채권자 이런 다수 이해관계인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이것을 중요한 관리인 선임의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 경영자를 법원 입장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겠죠. 어렵죠. 왜냐하면 채권자 주주 측에서 불법 행위를 벌였다는 상당한 자료를 많이 네.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채권자나 주주도 그걸 노리는 측면도 많이 있어요. 네. 기존 경영자들이 더 이상 이 회사 경영을 간섭을 못하게 네. 할 의도로 회생 신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를 선임했을 때 그들이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연 잘 하나요? 어떤 좀 케이스들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분 말고 회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위기 상황이잖아요, 회생은. 위기 상황에 제3자가 그게 온다고 해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는 쉽진 않아요. 기존 경영자가 이 회사에 어떤 이유로 위기가 됐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기존 네. 경영자를 관리인 선임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경영자가 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런 상황이다 하면은 기존 경영자를 여기다 관리인을 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3자 관리인은 보통 통상 누가 하냐면 이렇게 회생 중인 회사에 관리를 해봤던 사람을 또 시켜요. 경험이 있는 사람. 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시키는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컨대 제조업체 관리했던 사람이 건설업체에 놓으면 업종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의 특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뭐 현상 유지도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업은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영업은 못 하고 현상 유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들은 또 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온 사람이니까 되게 견제를 해요. 서로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회생 절차가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정상적으로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네. 그 내부 다툼이 또 새로운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리인과 직원, 기존 경영자 간에 또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네. 하는 건데, 그래서 통상 제3자 관리인이 오면 제가 보니까 거의 인가전 M&A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는 제3자 관리인이 이제 오게 되면 그래도 원래 있던 경영진이 뭐 불법적이거나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그거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기존 경영자가 나가고 제3자 관리인이 오면 네. 제3자 관리인 입장에서는 기존 경영자의 어떻게 보면 지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3자 관리는 이 회사를 제3자한테 매각해서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자한테 나눠줄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면 거의 M&A 쪽으로 가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와 또 주주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